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사의 시청자 여러분,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AS 기간을 보름 남기고 극적으로 무상 수리를 받아온 마이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코미카의 붐X D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 12월에 구매를 했던 상품이고요. 딱 1년 됐죠. 지난주에 기능 이상을 확인하고 이 제품의 정식 수입 처져 유쾌한 생각에 가서 무상 수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제품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깜찍한 파우치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안을 열어보면 저 수신기 하나에 송신기, 즉 마이크 2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핀 마이크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라발리에 마이크라고도 하죠. 이 핀 마이크에는 기본적으로 스펀지로 되어 있는 이 스크린이 기본 제공되고요. 옷깃에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을 제공해 줍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 제작을 한 건데 자석을 이용해서 클립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집게 형식의 클립보다는 자석 클립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거 제작하는 데는 몇천 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발리에 마이크 2개가 있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3가지가 동봉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TRS 케이블이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소니, 파나소닉, 후지 카메라를 위한 저항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일반적인 TRS 케이블이 있고 한쪽은 TRS, 한쪽은 TRRS. 그러니까 4극에서 3극으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이건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인데요. 이런 다양한 케이블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영상기기와 연결을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데드캣이라고 해서 마이크에 파열음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구성품인데요. 여기에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에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스크린입니다. 저는 외부 촬영할 때는 이걸 꼭 써요. 이렇게 스크린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케이블인데요. 한쪽은 USB-A 타입이고 한쪽은 USB-C 타입인데 이렇게 기기 3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케이블인데 생각보다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번엔 제품을 제대로 보도록 하죠. 먼저 수신기부터 볼게요. 수신기 상단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아날로그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충전 또는 USB 연결을 위한 포트가 있고요. 전원과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과 데시벨을 업다운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멍은 리셋 구멍인데요. 저도 리셋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자, 이번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상단을 보시면 내장 마이크가 있고요. 라발리에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포트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전원 또는 뮤트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리셋을 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고요. 이쪽 측면을 보시면 충전 또는 전송을 위한 USB 포트가 있고 이 빨간 버튼은 보이스 레코더처럼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후면을 보시면 클립이 이렇게 있고요. 이 클립을 통해서 옷깃에 걸 수도 있고 이 클립의 사이즈가 딱 슈 마운트에 들어가게 있기 때문에 슈 마운트에 걸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클립은 수신기에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거는 제가 임의로 붙여놓은 건데 이거 자석이거든요. 이 클립을 걸기 애매한 위치에는 이 자석으로 마이크를 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타사 제품에는 이게 달려서 나오던데 이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이것도 몇백 원 주고 사서 제가 그냥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신기의 전원을 이렇게 켜보면요. 현재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고요. 수신기를 ON 했을 때 이 A 쪽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연결이 됐다는 소리고요. 이 모니터링 창으로 실제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제품의 외관과 구성품은 충분히 보신 것 같고 이제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붐XD 프로를 이용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마이크 두 개를 하나의 수신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시스템은 송신기 하나, 수신기 하나 이렇게 매칭이 되고 수신기들을 하나의 콘솔에 이렇게 엮어서 그거를 영상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간단한 솔루션으로 두 개의 마이크를 하나의 수신기로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구매할 당시에도 굉장한 메리트였었고요, 가장 중요한 저의 구매 포인트였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제품이 아주 많아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런 가격에 이런 기능을 주는 제품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의 기능 중에 모노 모드랑 스테레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모노 모드는 이렇게 두 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켰는데도 하나의 채널로 양쪽이 이렇게 같은 소리가 들어가는 그런 모드죠. 일반적으로 이 마이크를 구매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장감을 줄 수 있게 스테레오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지금부터는 스테레오 모드인데요. 이게 마이크에 따라서 양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드를 사용해 보니까 이 스테레오 모드는 그 한 프레임에 두 명이 같이 나올 때 효과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이 얘기하실 때는 이쪽의 소리가 더 들어가고, 이쪽 분이 얘기하실 때는 이쪽의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가면서 마치 정말 양쪽에 앉아 계신 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이긴 한데, 한쪽에 계신 분이 프레임을 벗어나게 되면 그분 소리만 저쪽에서 나면서 좀 이상한 모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테레오 모드는 한 프레임에 두 명이 같이 있을 때 사용할 때 훨씬 더 유용한 그런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어폰을 꽂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왼쪽이 소리가 좀 크고 오른쪽은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세이프티 모드는 제가 이 수신기 쪽에서 데시벨을 조정해서 수음될 수 있는 음질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잘못 조절을 해서 뭐 피크가 너무 높아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한쪽 채널의 피크를 6dB 내려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 다 녹화를 떠놓고 편집을 하려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실수로 데시벨을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세이프티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한 채널이 6dB이 낮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낮은 쪽 채널의 음원을 모노로 사용하시면 다시 재촬영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구성품으로 주어지는 이 라발리에 마이크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이 라발리에 마이크를 통한 수음인데요. 뭐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내장 마이크나 이 라발리에 마이크나 그렇게 수음 품질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자체가 엄청 가벼워서 이게 달고 녹화를 해도 부담은 덜 되긴 하는데, 그림에 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만한 게 걸려 있으면 조금 안 좋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이렇게 감추게 되면 그렇게 그림에서도 티도 안 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따로 구매하는데도 돈이 꽤 드는데, 이게 구성품으로 두 개나 주어진다는 것도 이 제품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이 카메라에 수음되는 그런 음원 말고도 이 마이크 자체로도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마이크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녹음이 되는 소리를 제가 편집할 때 합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뭐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수음되는 품질에 그렇게 차이는 있지는 않은데, 제가 왜 촬영할 때 이거를 켜놓고 진행을 하냐면요, 가끔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신기에 배터리가 없어져 갖고 수음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케이블이 잘못 연결이 돼 있었다든가, 이럴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촬영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녹음 내용을 백업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대신 이 녹음을 같이 진행을 하면 배터리 시간이 좀 짧아져요. 이게 완충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녹화를 하면 2시간 반?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이야기해 볼 기능은 이 수신기의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수신기는 두 가지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이런 꼬다리를 달아서 4극을 3극으로 변해주는 이런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쪽으로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양쪽 다 C타입인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이런 OTG 케이블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결을 해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출력 방식에 따른 소리가 살짝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꼬다리 안에 들어있는 DAC의 품질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핸드폰으로 촬영기기를 좀 바꿔볼게요. 먼저 그 꼬다리 DAC를 통해서 그 4극을 3극으로 변환해주는 케이블을 아날로그로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수음되는 상태를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분이 빠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양쪽이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로 디지털 출력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디지털 출력, 그러니까 USB 대 USB로 직접 연결을 해서 수음되는 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날로그 출력이었을 때는 약간 미세하게 화이트 노이즈가 좀 있는 걸 들으실 수가 있고, 지금 디지털 출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아날로그 출력을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연결했을 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유독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할 때는 뭐 이런 노이즈들이 생겨서 이걸 디지털로 연결이 됐더니 말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핸드폰이나 또는 PC에 연결할 때는 무조건 디지털 출력을 이용합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PC 어디에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수신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신 거리가 100m라고 하거든요. 정말 100m 거리까지 수신이 가능한지 카메라 외부로 갖고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마이크는 이쪽에 지금 달고 있고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봤을 때 저기 도로 끝이 여기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진짜 수신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거리가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신이 잘 되는지 도로 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쯤이 한 100m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 장애물이 없는 그런 야외에서의 100m거든요. 여기 수신이 어떻게 들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방금 수신 거리를 측정하는 영상을 찍고 들어왔는데 촬영된 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이 몸 앞쪽에 달고 카메라를 등지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한 40-50m부터 이렇게 끊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메라 쪽을 바라보니까 끊김은 없었습니다. 역시 100m 구간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카메라를 등지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수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제가 싹 뒤도니까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역시 100m까지 수신이 되는 건 맞지만 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수신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니까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겠죠. 요즘엔 이런 소형 타입으로 마이크 2개에 수신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로데의 와이어리스 고라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DJI에서 나오는 마이크가 있는데, 이 세 제품의 가격 분포도를 보면 로데 제품이 40만원 초중반대, 이 코미카 브맥스 D 프로가 30만원 후반, DJI 제품이 30만원대 중후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로데 마이크는 뭐 품질로서는 다 인정받은 제품이긴 한데 구성품을 보면 약간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 2개, 수신기 하나에 TRS 케이블 하나 주고 USB 충전 케이블 3개 주는 게 끝인가? 그럴 거예요. 뭐 브랜드력이 있고 품질로 인정받은 제품이라서 그 정도 가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튜브 촬영에 완전 쓰레기 같은 그런 품질만 아니면 솔직히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정말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미로 라이브라는 제품도 품질은 그럭저럭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면 그렇게 품질이 높고 낮음을 크게 느끼기가 힘들어요. 편집할 때 볼륨 같은 거는 다 조절이 되니까 품질만으로 그렇게 가격이 높다는 건 좀 가성비가 없다고 봐야겠죠.
대신에 그 제품은 마이크가 하나의 수신기에 8개까지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유재석 씨 하는 그 핑계고라는 채널에 쓰는 마이크가 로데의 마이크인데, 거기 보면 출연진이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도 마이크를 각각 이렇게 착용하고 녹화를 뜨는데, 그게 로데 마이크더라고요. 여러 명이 쓸 때는 유용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비교할 만한 제품이 이제 DJI 마이크인데, DJI 마이크는 뭐 품질도 품질이지만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거기다가 충전 가능한 케이스를 제공하는 거는 되게 큰 베네핏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코미카 붐엑스 D처럼 안에 메모리가 있어서 자체 녹음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 코미카 제품이랑 한 6, 7만 원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이 마이크의 구매를 한 4, 5개월 정도 늦췄더라면 DJI 제품을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이 코미카 마이크에는 양쪽 브랜드의 마이크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 라발리에 마이크를 구성품으로 넣어준다는 게 되게 큰 베네핏인 것 같아요. 뭐 이 마이크의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가격대의 마이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도 따로 구하시려고 하면 비싼 건 몇십만 원씩도 하고, 가격이 저렴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건 한 5, 6만 원씩 하는데, 이게 2개나 들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가격이 애매합니다. 39만 9천 원이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이 가격을 주고 사진 않았어요. 제가 이 마이크가 필요해서 쇼핑몰 엄청 검색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운이 좋게 쿠팡에 반품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한 26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엄청 저렴하게 구매한 거죠. 뭐 반품 상품 구매했다가 제품이 이상하면 또 반품하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웬걸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제품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제품도 구매 대행으로 구매하시면 20만 원 중반에는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내구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이것 때문에 AS 2번 갔다 왔거든요. 뭐 전자제품이고 자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구매 대행 제품은 AS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기능에 이런 정도 수준의 품질을 갖고 있는 마이크가 이런 가격대이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무선 마이크를 구매하려고 쇼핑을 하시는 분들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걸 신품으로 그 가격에 구매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도 되긴 하는데, 나는 무선 마이크를 쓰면서 꼭 이 라발리에 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